이번 영상은 2025년 정시에서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펑크난 학과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시 지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25년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어떤 학과가 펑크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5개 대학의 영상이 너무 길어서요. 1편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펑크학과를 분석했고요. 2편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펑크학과를 분석, 3편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의 펑크학과를 분석을 했고요. 4편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펑크학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2025년도 정시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에서 합격선이 하락하거나 경쟁률이 낮게 형성된 학과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펑크는 보통 예상치 못한 낮은 경쟁률과 추가 합격자의 대규모 발생으로 인해서요.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펑크 발생 요인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모집 단위 변동이 컸던 학과, 통합 선발 또는 광역 모집을 실시한 대학이나 학과 중에서요. 계열 내 선호도 차이가 명확한 곳에서 하위 학과로의 쏠림이 적어 펑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차 지원에 의한 눈치 싸움이 심화된 학과인데요. 인문 자연 교차 지원이 활발한 대학의 문과 침공이 예상되는 학과 중에서요. 수험생들이 너무 높다라고 짐작하여 지원을 꺼린 학과에서 예상보다 낮은 경쟁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통적 비선호 어문 사회 계열인데요. 매년 합격선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는 인문계의 경우 어문 계열이나 비인기 사회과학 학과라든지 자연계는 지구, 환경, 농업 관련해서는요, 여전히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 4에서 5등에 걸치는 학생은요.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요. 인원이 많은 곳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발생하고요. 펑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펑크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모집 인원, 전년도 입시 결과와의 괴리, 수험생의 심리를 분석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안정적인 성적대의 학생들은요. 안정적인 학과를 피해 눈치 싸움이 치열한 곳을 피하는 역발상 지원을 통해서요.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소신과 전략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펑크 학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긴 하지만요. 남발하게 되면 삶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컷 기준은 마지막 한 명을 기준으로 한 성적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성적들은 분명히 인기 학과들이 높게 나올 수 있지만요. 정시는 등수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낮다고 꼭 낮은 과에 합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경영경제가 100%컷 기준으로는요. 1에서 2위가 되는 경우보다는요. 오히려 중하위권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계에서도요. 의치한약수를 제외하고요. 일반과에서는요. 상위권 학과가 100%컷 기준으로는 중하위선에 오는 경우는요. 매우 흔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요. 2025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펑크학과 분석 및 지원 방법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대 인문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요. 사회복지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습니다. 70%컷 기준 391.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윤리교육, 소비자학, 지리교육, 역사학부가 하위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100%컷 기준으로 볼 때는요. 사회학부, 경제학부, 교육학과, 사회학과, 윤리교육과 순으로 하위 5위권 형성이 추정이 됩니다. 100%컷 기준으로 볼 때 경제학부, 사회학과가 하위 5위권에 들어오는 큰 이변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괴리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괴리율은 이제 70%컷 등수와
100%컷 등수 차이인데요. 경제학부가 42%, 사회학과가 29%로 상당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지나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누구나 다 그때 거기 지원할 걸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서를 쓸 때는 그리 쉽게 되지 못합니다.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조금 눈높이 낮춰서 학과를 낮추면 가는데요. 괜히 아슬아슬하게 썼다가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대 경영경제, 자유전공, 학부대학 모두 가고 싶은 학과이고요. 점수가 약간 모자랄 경우 아쉽지만 중하위 학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학과가 빈틈이 생기기가 쉽고요. 펑크가 상위 학과에서 잘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25년 일반 전형 경제가 약했다면 2026년에는 약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유난히 높았던 학과를 찾으면 그곳에서 빈틈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대 자연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요, 간호대학이 가장 낮은 입결을 보였고요, 70%컷 기준 394.8을 기록을 했습니다. 70%컷 기준 하위 5위권 내로는요, 생물교육, 지구과학 교육 등 사범계 라인어고요, 의류, 식품 영양이 있고요, 에너지 자원공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00%컷 기준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원자핵공학과, 천문학, 기계공학 등이 70%컷 등수와 100%컷 등수 계류율이 30%가 넘으면서 크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과학이나 응용 생물화학도 100%컷 하락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범 라인보다 컷이 약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100%컷 보게 되면 원자핵공학과가 서울대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대 합격한 학생 중에 어느 학과를 막론하고 가장 낮게 붙은 학생이 원자핵공학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울대 기계공학의 경우 70% 컷에서도요. 건축, 조선, 건설보다도 컷이 낮게 나오면서 타 대학의 기계공학 하락에 영향을 주었고요. 인기도가 하락은 되겠지만 한번 펑크가 나오면 다음 해에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에서는요, 경제가, 자연계에서는 원자, 핵공, 기계, 천문에서 컷 하락이 컸습니다.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자 사범 라인이라도 잡겠다는 안정 하향이 많기 때문에 사범 라인이 비교적 강했고요. 전통적으로 강한 수리과학, 컴공, 약학, 전기 정보는 상위 라인을 유지하고요. 수의에는 확실히 상위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첨단 융합은 지속적인 상승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에서는요, 지리학과가 2년 연속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학과의 경우 한 번은 크게 흔들릴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펑크가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70%컷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평균적인 지원 전략입니다. 1순위로는요, 농경제 사회학부인데요. 경영, 경제, 사회과학 계열로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 속에서요. 농경제는 특정 학과의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문계열 광역인데요. 광역 모집 특성상 세부 전공 선택 시 철학, 종교, 언어학 등 순수 인문학 전공에서 선호도가 분산되어 하위 점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70%컷 기준 지원 전략 자연계인데요. 1순위로는요, 천문학 전공 산림과학부입니다. 의약학 및 컴퓨터공학으로 최상위권 이탈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기초 순수 과학 분야나 특정 농생명 계열에서 점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순위로 지구환경과학,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인데요. 탐구 과목 선택 및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 점수가 출렁일 것 같고요. 전통적인 환경, 토목 분야에서 낮은 점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펑크 기준 지원 전략입니다. 올해 펑크를 노린 학생들은 잘 보면서 이제 정보 얻기 바라겠는데요. 아동 가족학, 언론 정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폭락의 가능성은 있고요. 천문, 원자핵 공학은 올해도 펑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요. 전년 소문으로 확률은 좀 희박해졌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좀 가능성 높을 것 같고요. 지리학과는 컷이 높게 형성되어서요. 한번 무너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인문계 70%컷 기준으로 송도캠 같은 경우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언더우드 학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입니다. 융합인문사회과학부는 632.2를 기록했고요. 언더우드 이제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634.4를 기록을 합니다. 서울캠에서는요, 문화인류, 경제, 사회학과에서 하위권 형성이 되었고요. 경제는 서울대 폭락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부 같은 경우 687.8을 기록을 했네요. 70% 등수와 100%컷 등수의 괴리를 보면요. 언론 홍보 영상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철학 경제학과도 하락폭이 큽니다. 연세대에서 100%컷 기준으로 볼 때 무너진 곳이 언더우드 학부가 아닌 서울캠 쪽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향후 지원 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문화인류, 언론 홍보 영상, 사회학과, 철학과, 경제학부가 하위 5개 학과를 형성을 합니다. 2025년 대부분 대학이 경제학부에 몰락이 컸기 때문에요. 2026년은 이쪽으로 쏠림이 심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자연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요. 송도 캠퍼스의 융합과학공학부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습니다. 서울캠에서는요. 70%컷 기준 성적으로는요. 생명과학부, 수학과, 천문우주, 건축공학이 하위 5개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100%컷 기준으로 볼 때 시스템 생물, 사회환경 시스템, 생화학에서 괴리율이 40%가 넘는 큰 펑크가 나왔고요. 생명과학부 수학과 같은 경우는요. 100% 컷에서도 하위 5개 학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70% 컷 기준 이제 시스템 생물과 생화학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모집 인원이 적어서요. 연세대에서 70% 컷 성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시스템 생물과 생화학의 경우 모집 인원이 2025년에 2명이다 보니까요. 여기를 무리하게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큰 펑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70% 컷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인문계의 경우 가장 노멀하게 지원할 전략인데요. 1순위는 도고동문학과, 노노문학과입니다. 특정 어문 계열은 매년 입시에서 경영, 경제, 미디어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로의 지원 쏠림에 밀려서요. 합격선이 낮아집니다. 높은 충원율로 최종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2순위인데요. 사회복지학과, 아동가족학과인데요. 사회과학 계열 내에서도 특정 분야에 비선호가 맞물려서요. 눈치 싸움의 결과로 하위권 점수대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70% 컷 기준 자연계의 지원 전략인데요. 먼저 1순위로는요. 대기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인데요. 컴퓨터, 전자, 화공 등 인기 공대로의 지원 집중으로 인해서요. 순수 지구, 환경과학 계열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서요. 하위권 점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2순위인데요. 간호학과, 실내건축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요. 안정 지원이 많지만 타20 계열로의 이탈이 활발할 수가 있고요. 생활과학대학의 특정 학과도요. 하위권에서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펑크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펑크를 바라보고 쓴다면 문화인류학과, 아동가족학과, 시스템 생물학과, 생화학과, IT 융합,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여기가 이제 인원이 적어서요. 폭락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시스템 생물, 생화학은요. 올해도 펑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요. 전년 소문으로 인해서요. 확률은 좀 희박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송도캠의 인문계, 자연계 공이 언더우드 학부는 연세대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학과이다 보니까요. 이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몰려서요. 펑크가 나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연세대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들이 있는데요. 시스템 생물, 생화학, IT 융합, 문화인류학과 등에서 어딜지는 모르지만 또 펑크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여기 쓰기 어려운 이유는요. 점수가 안정적인 학생들은요. 이 학과를 꼭 쓸 이유가 없고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요. 모의 지원 시
위험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요. 성적 낮은 학생은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음은 고려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교과 우수에서는요, 자유전공의 경우 24명 지원에 20명이 합격하다 보니까요, 성적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0%컷 기준 506.7이 나왔고요. 고려대 교과 우수는 내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많이 몰리기는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2025년 모의 지원 때부터 인원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전의 경우 모집 인원이 11명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승부 거는 것보다는요. 모집 인원이 많은 경영에서 승부를 보려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진학사에서 초기에 인원도 적은 데다가 컷까지 높게 잡아서요. 더욱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었습니다. 막판에 고려대 컷을 진학사에서 확 낮춰서요. 대거 이동이 있긴 했지만요. 자전은 결국 펑크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여기를 지원한 학생은 최대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2025년 고려대 교과 우수 자유전공의 경우 하위 3명의 합격자는요. 고려대 어문에서 가장 낮은 과에도 합격이 어려운 점수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펑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전공 펑크 외에는 철학, 교육, 지리교육, 도구동문 등 비선호 학과에서 하위 5위 학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컷 기준으로도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자유전공이 크게 펑크가 났기 때문에 올해 여기서 또 펑크 날 것을 기대하고 쓰다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동문의 경우 4명 선발에 1.8대 1이다 보니까요. 70%와 끝에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합격생 같은 경우는요. 정말 끝까지 버텨서 원서를 낸 케이스인데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교과 우수 자연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 지구환경과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습니다. 50%컷 기준 525.3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바이오의공학부, 신소재공학이 하위 5개 학과 70%컷 점수대에 들어왔습니다. 100%컷 기준으로 볼 때는요. 70%컷 점수대와 동일하게 형성이 되었고요. 지구환경과학, 가정교육, 간호대학, 바이오의공, 신소재공학부 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이오의공학과와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약 펑크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려대 일반전형 인문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요. 심리학부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70%컷 기준 649.8을 기록을 합니다. 나머지는 불어불문, 미디어 학부, 한문학과, 경영대학이 70%컷 기준 하위 5개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어 학부도 여기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지만요. 경영대학의 경우 심각하게 펑크가 나온 걸 알 수가 있겠고요. 70%컷 기준 654.1을 기록을 합니다. 정시에서 펑크는 하위 학과에서 나올 확률보다는요. 상위 학과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어불문, 언어학과, 경영대학, 서서문학과 등이 70%컷과 100%컷 등수 계류율이 30% 이상이면요. 이 학과들은 모두 펑크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디어 학부도 문사철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서요. 펑크의 수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의 인문계 펑크 현상은요. 서울대에서 도미노처럼 내려오면서 발생된 현상이다 보니까요. 서울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 일반전형 자연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 산업경영공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이제 70%컷 기준 644.1을 기록했고요. 이제 하위 2위를 기록한 지구환경과학과가 658.3을 기록을 했는데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공대 컷 수준의 컷이 나왔기 때문에 큰 펑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구환경,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화학과, 바이오이공학부가 70%컷 기준 하위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100%컷 기준으로 볼 때는요. 산업경영도 낮은 점수이지만요. 수학교육, 지구환경과학, 기계공학, 식품공학, 바이오의공학 등 70%컷과 100%컷 등수 계류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펑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고려대에서 제일 낮은 과라 전체 70% 컷은 하위권에 들어오지만요, 100% 컷으로 보았을 때는요, 중위권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70% 컷이 낮다고 100% 컷이 낮은 게 절대 아닙니다. 고려대 자연계의 펑크 요인으로는요, 의대 지원의 여파로 연고대는 안정을 선호했고, 사탐런 학생들이 고려대 자연계 지원이 어려워서요, 여러 학과에서 큰 펑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5년은 과감하게 원서 쓴 학생들이 위너였고요, 안정을 쓴 학생들이 오히려 더 대학을 어렵게 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인문계 기준으로 70%컷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1순위로는요, 노문학과, 철학과, 한국사학과가 있겠습니다. 순수 인문학 및 어문 계열은요, 매년 하위 점수대를 형성을 합니다. 세상이권 학과 경영 경제를 합격한 학생들의 이탈로 인해서요, 높은 충원율이 예상이 됩니다. 2순위로는 교육학과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인기학과였지만요, 최근 초등교대 지원 이탈 현상과 맞물려서요, 경쟁률 및 합격선이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70%컷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1순위로는요, 지구환경과학, 건축, 사회환경공학인데요. 반도체공학, 스마트 보안학부 등 첨단 학과가 인기를 독식하기 때문에요. 전통적인 토목이나 환경, 지구과학 분야는요, 하위권 점수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순위로는요, 식품공학, 보건환경융합인데요.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의대 및 생명공학 상위권으로의 이탈이 활발하여 식품 등 보건계열 학과에서 점수폭이 크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펑크를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펑크를 노린다면 일반 전형보다는요, 교과 우수 전형에서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사, 도고동문, 지리교육, 국제학부, 융합에너지, 지구환경과학, 가정교육과, 건축, 식품공학이 인원이 적어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요, 언어학과, 한문학과, 한국사학과, 융합에너지공학, 수학교육, 지구환경과학과에서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정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펑크 학과를 찾아달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펑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점수가 현저히 낮아야 하고요, 그 낮은 점수로 말도 안 되는 성적 높은 학과 또는 합격 확률 한 칸, 두 칸 나오는 학과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써서 펑크 들어갈 확률은요, 1%가 되지도 않고요, 기회 비용의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정시 컨설팅에서 펑크 날 곳을 찍어준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펑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요, 손해보는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학생 중에 펑크로 들어간 경우는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경우의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요, 첫 번째 재수할 결심하고요, 다 떨어도 좋으니까 그냥 삼광탈 되어도 좋으니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을 다녀서 이제 반수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 수준의 점수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기대치가 안 나온 경우 3개를 상향으로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군대에서 한번 시험 봤는데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모하게 펑크를 바라보고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정시 컨설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찍어주는 것이지 펑크 찍어주는 성격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펑크를 찾는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로 전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던 이제 펑크 말고요. 점수대에 이제 베팅한 게 한다면 봐드리고요. 분명 2개는요, 적정을 쓰는 컨설팅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여기 쓸 거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 결과를 모른 채 쓰라고 한다면 과연 한 칸, 두 칸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펑크를 찾는 것보다는요, 정시 입시에서는요, 70% 컷에 걸려서요, 정상적으로 추합에서 1차, 2차에서 합격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정시 혼자 하기 어렵다면요, edupaper.kr로 의뢰하시고요, 제가 직접 봐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2025년 펑크대학 분석을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